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리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아주 기분 좋게 마감을 지었죠. 외국인이 끌고 기관이 받쳐주니까 양매수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슬쩍 올라서 2033포인트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장 더 기대가 되는 하루인데요.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이죠.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고점을 더 높였습니다. 지난주 마감한 2033포인트 위에서 강보합 출발했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을 크게 확대해 나가서 2040포인트까지 오늘장에서 뛰어오른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기관이 잘 들어와줘야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매수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관 118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529억 원 쌍끌이 매수 나서고 있고 오늘은 개인만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잘 가는데 종목들의 움직임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1%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분위기가 좋네요. 1%대 강세장 연출하고 있고 한국전력도 오늘 4%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총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인데요. 앞전 그림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랜만에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현대차 3인방과 함께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신한지주도 1%대 그리고 SK텔레콤까지 2% 넘는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움직임이 좋은데요. 아우도 잘 따라가 줄 수 있을까요? 아우의 움직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약 부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뒷받침해주지 못하 보니까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560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는 문제의 수급이었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 동반 쌍끌이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현재 지수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만 25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파라다이스가 오늘 3%에 가까운 하락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홈쇼핑주가 선방하고 있는데요. CJ 오쇼핑은 1.5%의 강세장 그리고 GS 홈쇼핑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오늘 3% 급락이 나오고 있나요?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도 1%가 넘는 하락률, CJ EMN도 1%에 가까운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와 CJ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1027원대에서 아쉽게 마감을 지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오늘 2원 넘게 빠지면서 1원 10전 정도 현재 빠졌는데요. 102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30원대 회복까지는 다소 힘든 모습 외환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선삭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코스닥보다는 역시나 코스피였다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중국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주목하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선상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오늘도 선상클럽 이끌어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연중 최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40포인트 위에 올라섰고요. 코스닥은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한 채 560선마저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이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요. 역시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였네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그냥 뭐 한 달 내내 떠든 것 같아요. 그렇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보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7월 첫 번째 기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도 현재 기관 매수가 들어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죠? 기업은행, 현대제철, 다 대형주만 말씀드렸어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오늘 약간 뭐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완전 바닥 포인트 상승을 주는 대형주 위주로만 제가 포트를 하나하나씩 넣어갔죠. 그렇죠? 종목들이.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스피가 2040 같습니다. 제가 2100, 2300까지도 볼 수 있다고 얘기 드렸고 또 이상노 멘토 말씀 주셨지만 2100까지 단기적으로 본다. 의견이 거의 일치하잖아요. 2100까지는. 그렇죠? 갈 수 있다고요. 코스닥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하다. 지금 굉장히 기관들 매수 많이 한 종목들 위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현재 이런 추이를 보자면 코스피의 당분간의 상승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의 전문가들 S&P 500 몇 봅니까? 2300 이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도 2100까지는 일단은 고하는 겁니다. 전고점 가장 높은 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냥 구간대까지도 저는 가능하다 보이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릴게요. 코스닥 아니에요. 실적 시즌 다가옵니다. 안 좋습니다. 코스피로 빠른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님이 내내 강조해 오셨던 코스피 시작으로 집중해보자. 그래서 포트도 코스피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구성해 오셨는데요. 잘 집중해 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최근 중국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국에서 진행하는 미니 부양책이 이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신다면, 자, 리커창 총리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던 게 뭘까요? 바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 도시 인프라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좀 더 도시화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게 더 이상한다는 거죠. 그게 더 아이러니한 거고, 그리고 중국 증시에 더욱더 많이 빠졌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구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화장품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화장품의 판매량이 증가를 했죠. 그러면 주가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철강 업종이라든지 이런 기초소재 관련으로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지금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하향 안정화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왜 주가는 변화가 없을까? 실적을 보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지만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이런 철강 업종 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이미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이고 차트만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현상 자체가 바로 실적에 의한 다이버전스다. 거래량을 붙이면서 다시 한번 더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어설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정유주, 화학주, 조선주, 큰일 납니다. 우리가 똑같은 차트는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차트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장의 주도주 패턴은 뭘까요?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철강업종, 다시 한번 더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업종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을 바닥에서 오랫동안 들고 가셔야만 100%, 200% 이렇게 수익이 나실 수 있겠고요.
비중 확실하게 실으십시오. 지금 갈 수 있는 종목은 많습니다. 네, 갈 수 있는 종목은 계속하고 그중에서도 건설, 철강 업종,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던 건설, 철강, 금융 이 트로이카 세 종목이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시해 보시고요. 두 분의 선상 코멘터리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선상주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까지 김선윤 멘토님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매일 유학과 로만손 아쉽게 쉬어가는 움직임이지만 차 바이오텍 4%가 넘는 수익률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4%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한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가지 종목이 더 담겨져 있는데요. 현대제철 6%대 수익률 알려드리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아쉽게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3기 오토모티브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6%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백사는 보합권 그리고 LG이노텍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52.5%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상로 멘토님이 역전하셨습니다. 62%대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상주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선상주 오늘장 공개하지 않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히읗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포트 수익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김선희 멘토님 선상주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지수가 튀어 올라가다가 약간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에서 코스닥 밀리고 같이 좀 빠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은 포트 관리를 하는 것이 낫다. 급하게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응한 거니까요. 조금 아쉽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요. 오늘 현대제철이나 기업은행이나 여타 대형주 편입을 해놨는데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현재 4.8%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 구간대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제가 지속 보유 관점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주 위주로 해서는 약간 좀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11시에부터 하는 공개 방송 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형주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김선유 멘토의 공개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로 멘토님, 드디어 저희가 시즌2 선상클럽 시작한 지 이제 2달여 남짓 가까워지고 있는데 드디어 김선유 멘토님의 수익률을 뛰어넘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유양 DNU를 제가 오늘 아침에 공개 방송 때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네. 우선 사과의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10분 남짓밖에 못 해드렸는데 서버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었고 통신상의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좀 더 길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상기 오토모티브 그리고 유양 DNU 두 개 다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기 오토모티브는 시가가 늦게 형성이 되는 바람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여부를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유양 DNU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죄송스러운 거는 1680원이 고가를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그 가격대에 제가 매도를 말씀을 못 드렸죠. 그리고 1630원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거의 10% 조금 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모습은 꾸준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의 큰 흐름 자체는 대형주 포트에서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를 얹혀서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시장에 딱 대부분의 틀은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종목군, 그 중에서 대형주는 티가 나게 가는 거고 대신 중소형주는 티가 안 나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먹는 네.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종목군들을 좀 더 보시려면 공개 방송에 무조건 참여를 하셔야 되고, 대신에 어느 정도의 대형주 포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포트 구성이라든지 계좌 관리까지 하시려면 같은 가족이 좀 되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 너무 크게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들 선상클럽을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김선윤 멘토가 바닥 잡아드렸죠. 그런 종목군들만 보더라도 크게 수익 나거든요. 지금 오늘도 철강업종 들썩들썩거리는데, 자,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방송을 보셔야만 수익이 날 수가 있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는 입장이 좀 더 되시면
좀 더 실적 시즌 9월달까지는 웃으면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상주 힌트도 함께 공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건설주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실적까지 개선됐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네. 이 기업은 뭐냐면 그런 건설주들이 아파트를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아파트 안에 필수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자, 뭘까요?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진 않죠. 자, 그러면 그런 틈새 시장 자체를 좀 더 볼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상노 멘토님 선상주 힌트까지 받아봤고요. 앞에서 포토에서 확인되지 않는 그때 이응이 좀 5가지나 들어갔던 종목 공개하셨는데 오늘 장에서 벌써 오전에 수익 실현을 하셨네요. 두 분의 최근 이익 실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다수의 종목 이익 실현하셨죠. 이지바이오 10%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한국항공우주도 6%대, 두산인프라코어도 7%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최근 이익 실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양 DNU가 여기에 있네요. 10%대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LG전자도 6%대, UIL도 5%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희가 계속 무료 방송을 공지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선상주 매일 힌트 나가고 있는데 정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선상주의 디테일한 매수가와 이익 실현가를 무료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이상노 멘토가 진행하는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볼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2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153-2611, 2612 두 가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인성정보 매수해도 될까요? 1249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희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수급은 좋으나 반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매수해보자. 반등 가능하다. 문제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첫 종목 인성정보 오늘 2% 넘는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먼저 해주시죠. 네, 뭐 나쁜 정보는 아니에요. 2.3%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조금 코스닥 종목들, 좀 작은 종목들이 좀 지수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살펴보자면요. 인성정보의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에 투신권의 매수 자체가 7월부터 계속 들어왔거든요. 7월부터 계속 살펴보자면요. 7월 주가 흐름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바닥 포인트에서 매수가 잘 들어와줬어요. 잘 들어와줬는데 다시 천천히 꺾이는 흐름. 오늘장 수급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현재 매수가 잡히는 부분은 없지만 만약에 5장 들어서 수급 포인트가 좀 꺾이는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는 좀 더 추세적인 하락 포인트가 나오면서 7,000원 정도까지도 깨질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저는 이거 안전 구간 자체는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 좀 이용하셔가지고 대응해봐야 되지 당장에 무리하게 조금 접근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빠지는 이유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빠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5호장까지 수급 좀 체크하고 그때 대응은 늦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의견 받아봤고요. 매수해도 좋다는 이상노 멘토님 의견 추가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우리가 흐름은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눌러주는 형국이고 앞서서 트리거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미리 어느 정도 거래량 자체 상당히 들어와 있었죠. 이 거래량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우리가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인성정보에 대한 관심을 줄까 안 줄까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중 자체는 크게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위주의 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소형주는 조정 장세에 잠시 한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네.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비중은 조금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매수에 대한 맥점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이 7,300원에 7,200원 사이의 매수 포인트를 조금 잡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반등 추이는 자, 요 가격대까지. 자, 8,800원, 9,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흐름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트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이 종목은 조금 접근하신 전략, 비중 조절은 필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7,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매수 적정 가격은 7,200원에서 7,300원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두 분의 의견 잘 수렴하셔서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고요.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9665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반등과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매수해보자. 바닥이 접근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하락폭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많이 만회한 모습입니다.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보죠. 네, 이 종목 49,000원에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했고요. 저번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다가 매수 의견 드렸다 손절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4거래일째죠? 4거래일째 좀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쁜 종목은 아닌 거 다 잘 아십니다. 좋은 건 알아요. 그쵸? 정말 좋은 건 압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체크를 해드리는 거지만, 수급 좀 들어올 때 좀 사보자는 거죠. 네, 그 포인트 항상 변함없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외인들과 기관 양매도가 6거래일째 연속 양매도 6거래일 나오고 있습니다. 순매도가요.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확실하게 누가 끌어올릴 생각 자체가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다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장에서도 살펴보자면 외인과 기관 또 매도가 나옵니다. 뭐 연기금이 뭐 4,000주 매수를 하고 있다. 다른 데는 다 매도 치고 있는데 기관들이 지금 외인들이 같이 또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거래일이죠? 7거래일째 연속 양매도가 나오는 거죠. 순매도세가 나오는 7거래일째. 좋지는 않은 거예요. 포인트 자체를 살펴봤을 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갈지자 형태라면 그래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 초에 3월과 4월 모멘텀 살펴보자면 현재랑 별반 다를 건 없어요.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이 그 당시에 무슨 라인 깨졌습니까? 60일선 깨졌다 올라가는 네. 포인트 잡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죠. 좀 기다려봤다가 수급 매력도 좋아질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수급이 더 탄탄하게 뒷받침돼 둘 때 안전하게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바닥이 다가왔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은 주식이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세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7년 만에 나오는 시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45,000원 힘들게 넘었고 지금 52,000원 고점 찍고 나왔는데 난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보고요. 자, 그러면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요. 자, 시세 자체가 지금 하단권에서 지금 크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 가격대 4만원대에서 지금 5만원대까지 쉽게 올라왔는 흐름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앞에 있던 이 음봉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 있던 이 음봉을 보시면, 고점에서의 음봉은 사실상 우리가 매집의 흔적인지 아니면 매도의 흔적인지는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쉽게 올라오는 흐름이 조금 몇 번 나타났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패턴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자, 이 가격대 지금 45,000원에서 한 44,000원 이 밴드까지는 우리가 바닥에 대한 시그널로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요 가격대 45,000원에서 46,000원 이 밴드를 정말 힘들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밴드 자체의 거래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크게 거래량이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줄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바닥을 향해서 들어가는 과정에
이런 투매가 나타났으면 그 다음날 무조건 갭 하락이 나와야지 네. 정상입니다. 갭 하락이 안 나오면서 서서히 내려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가를 좀 더 조정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외국인에 대한 활약이 조금 보이고, 지금 가격대 45,000원 밴드권에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시각으로 임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SK하이닉스 약 부하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47,00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달랐지만 매수 적정 가격은 45,000원대로 잡아주셨거든요. 추가적으로 참고해 보시고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로 종목 받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메디톡스 매도해도 될까요? 7698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같이 해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120일 이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미에 대한 욕심은 영원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네요. 메디톡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동조해 주신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죠. 네, 아직은 조금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포인트 잡혀보자면요. 그래도, 고점 포인트 자체에서 많이 밀리진 않기 때문인데, 수급 포인트 자체도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기관들의 매도세가 어디 잡히고, 강간지 매도세가 잡혀주면서,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웨이는 꾸준하게 잡아주면서, 개인 물량을 빼먹는 포인트는 나와줍니다. 근데 확실하게 지금 최근의 수급 자체는요, 깔끔하진 않아요. 하지만, 크게 또 나가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장에도 아직 잡히는 포인트는 없고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좀 매도를 진짜 해야 되냐? 요 포인트가 지금 120일선 라인입니다. 얇게 보이는 포인트 자체가요. 가격적으로 살펴보자면 15만 1,000원대, 15만 1,000원 주면 라인 됩니다. 15만 1,000원 라인 정도는 이탈해 버린다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여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직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확인해보고 대응해야 돼서 전 X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선상클럽의 선상주 정확한 가격 제시는 무료 방송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되는 이상로의 멘토의 무료 방송과 그리고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김선희 멘토의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제가 서울 반도체를 네. 48,000원에 40%를 제가 지금 네. 네, 어머님, 지난주에 저희 에이블 CNC 전화 주셨죠? 맞습니다. 네, 매수하지 예, 예. 말라고 두 분의 의견 드렸었는데 잘 네. 참고해 보셨나요? 예, 참고해가지고, 제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 반도체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48,000원에 네. 40%입니다. 어머님, 저희 방송 시청 잘하시고 계시는데 비중 왜 이렇게 높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네, 지금 서울 반도체 3% 넘는 급락 나오다 보니까 손실폭이 꽤 크신데요.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서울 반도체 문의 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매도해보자, 일단 피하고 보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악재는 반영 중이다라는 서로 다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매수가 48,000원에 40%의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김선희 멘토님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실폭이 꽤 큰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한번 하고, 네. 또 오늘도 똑같이 3% 이상 이제 밀리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좀 불안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수급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종목이 사실 이런 좀 대형주들은 상승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 상당히 많은 물량을 던져줬고,
오늘 시장에서도 제가 보건데 현재 잡히는 건 기관의 매도세밖에 안 잡히지만 외인들도 상당 부분 좀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등을 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 반등을 줄 때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낫고 지금으로서는 현재 마이너스 10% 정도 구간에서 일단 빠져나오신 이후에 다시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쌍바닥 구간으로 해당되는 구간은 3,600원대 부근, 뭐 현재 구간대가 거의 맞긴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조금 반등을 주는 포인트 잡힐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서울반도체는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구간대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고 또 영업이익률 자체도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매도 의견 드려볼 테니까 좀 참고해보시고 좀 대응해보시는 건 어떨까 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이상도 멘토님은 조금 다른 의견이시니까요. 추가적으로 상담해 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는 분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제가 예전에도 다 맞춰드렸죠. 네. 이번에도 확실하게 제가 한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서울 반도체 바닥 가격은 38,000원, 39,000원대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서울 반도체는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합니까? 예, 7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기업의 IR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네. 그 네. IR 진행한다 해갖고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7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네. 거기에 사람들 모아놓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럼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아,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IR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왜 주가는 왜 빠질까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차라리 지금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다는 거죠. 기관에서도 그렇고 외국인은 이미 다 실적은 알고 있습니다. 2분기는 그만큼 긍정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LED 업황에 대해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보시면 유양 DNU 소형주지만 LED와 엮여있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LED에 대한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대형주인 이 서울반도체 안 움직일까요?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미심쩍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상 시세를 내기가 힘든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5만원까지 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다는 것은 그러면 5만원까지 올릴 필요가 없죠. 실적이 안 좋았으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큰 틀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가 4만원이든 아니면 38,000원이든 아니면 36,000원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네. 예, 자그마한 나무 자체가 지금 한 개, 두 개 무너지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큰 숲 자체가 지금 울창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말라가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LED 업황은 아직까지는 저는 무조건 강력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어머님, 이런 종목군들이 1년 뒤에나 아니면 2년이 지났을 때는 직접적으로 어머님의 수익을 크게 올려줄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짧은 단기간의 수익 자체는 1일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조금 더 크게 보시는 안목을 가지시면 틀림없이 계좌는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좀 더 인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네. 2분기 실적이 다소 우려가 됨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좋은 종목이니까 좀 더 들고 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참고가 좀 되시나요? 아니, 이상로 멘토님한테 제가 묻고 싶는데. 네. 네. 이거를 단기적으로 한 9월달까지 본다 하더라도 조금 괜찮아질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9월달까지 봐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들어온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예. 상담해 드릴까요? 영칠강님 네, 영흥철강이요. 매수가 예.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도에 네,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2,400원에 네, 15%. 15%. 아버님 매수가 너무 잘 잡으셨는데요.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언제쯤 이익 실현을 해볼까 궁금하신 거죠?
예, 그러고 실적 발표하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아버님 매수가 너무 잘 잡으셔서 지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김선유 멘토님 절반 이익 실현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1차 이익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예.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절반만 좀 덜어내시라는 의견이십니다. 예. 네, 이상도 멘토님, 네. 한 3,000원까지 올라갈란가 뭐. 그 가격 밴드는 이상도 멘토님께서 제시해 주실 거거든요. 자세한 상담 예, 예. 받아보세요. 예. 네. 제가 네, 얘기 네. 말씀드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좋은 정보 사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네. 딴 어떻게 거 이렇게, 예, 말씀하십시오. 딴 거는 다 손해보고 그거 하나가.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자, 일단은 영흥철강이 지금 오르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뭐, 현대제철도 그렇고, 대부분의 철강주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 가격 감소, 그리고 원화 강세 등의 영향을 1분기에는 차트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시세 자체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예. 아버님이 지금 기간은 어느 정도 괜찮으십니까? 기간은 뭐 오래 놔둬도 돼. 오래 놔둬도 괜찮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 수익이 얼마 정도 나셨습니까? 조금 떼고, 조금 난택이지, 고기쟁 낫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한 번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좀 더 길게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고점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앞서서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에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느 정도의 트리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있는 잔파동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점 자체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눌러주는 모습은, 자, 시간 자체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업황적인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바 현재 관점에서는 차라리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 이익을 실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들고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주가 이격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서는 큰 폭의 하락도 한 번쯤 나올 수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또다시 떨어내고 물량을 좀 더 재매집을 하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익 실현을 조금 해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나마 지금 팔행인데 반줄쯤 팔까요? 네, 저는 지금 자리에서 차라리 이익 실현을 조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길게 들어가십시오.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눌림목까지의 어느 정도 가격 이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눌림목이 최소 22,600원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벌써 여기에서 22,600원까지 내려온다면 몇 퍼센트입니까? 8% 아닙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부담 없이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적은 괜찮아요? 네, 2분기 실적이, 자, 그렇게 크게 변동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업 자체가. 자, 현대제철이나 세아베스틸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현대제철은 긍정적인 실적이 1분기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지만,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세아베스틸은 그냥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자,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원화 강세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의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마진 자체는 상승할 수 있지만 매출액이 크게 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버님.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어요? 네, 수익권이신 거 축하드리고요. 1차로 이익 실현해 보시고 나머지 잔량은 좀 더 길게 끌고 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02-3153-2611, 2612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펜오션 매도해도 될까요? 7467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역시나 두 분 다 매도해보자. 김선유 멘토님 너무 위험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 기업 가치의 판별이 불가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펜오션 문의 주신 분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지 않으셨는데 오늘 뭐 상승 흐름 나온다고 해도 저희는 계속 위험한 종목이니까 절대 접근하지 말자라고 계속 경고해 드렸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답답합니다. 뭐 아주 오래전에 뭐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차트도 보기 힘들어요, 사실. 네. 차트를 선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좀 선을 빼니까 그나마 조금 보이네요. 자, 그래도 좀 안 되죠? 지금 이전에 이제 작년 언제죠? 작년 9월이 이제 5만원대였는데, 지금 3천원대니까 또 올해 감잔 이후부터 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흐름은 어쨌든 계속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계속 내려갑니다. 박스권을 그리는 듯 하지만 또 깨고 내려가고요. 이게 지금 또 박스권에서 지금 이런 왔다 갔다 등락폭 보이다가 또다시 급락. 또 여기서 올라가 준 듯 하겠지만 또다시 급락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계속 그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자, 저 같으면 정말 내 아까운 돈을 펜오션 같은 주식을 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좋은 종목 막 시가총액 큰 거 사도 삼성전자 150만원대 사서 200만원 간다 사신 분들도 지금 130만원 중반대까지 물려있는 상황인데 그분들도 지금 불안한데 펜오션 이거를 사가지고 계신다.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주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만약에 이제 옛날에 사셨더라도 작년에 사셨잖아요? 작년에 사셨어도 주식하지 마세요. 네. 정말 안 돼요. 뭐 감자 계속 때려가지고 내려가고 하고 이런 거 안 좋아요. 뭐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주식이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살아가시는데. 그렇죠? 그냥 힘드시겠지만 잊으시고 적금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이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어떻게 살아날지 기사회생에서 올라갈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적은 계속적으로 올해 뭐 이 감자 때문에 효과지 안 좋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조금 살아날 가능성? 몰라요. 이 종목은 최소한 저는 올해까지는 지켜보면 안 될 종목에 손가락에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연말까지 지켜보시되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웬만하면 조금 빠져나오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또 사실 생각이시라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는 절대 금물이고 가지고 계시다면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삼성물산 매수해도 될까요? 6650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이신데요. 김선희 멘토님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하세요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건설주 정책 분위기에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의견 제시 중에서 역시나 매수해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삼성물산 강포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7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예, 삼성물산 좋습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좋은 가격대고, 지금 가격도 좋습니다. 72,000원, 73,000원. 정확한 매수 가격입니다. 네.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건설업종 자체가 좀 더 변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무조건 살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런 정부의 의지와 맞는 종목군들, 건설주가 가장 핫토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업 종목군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삼성물산 한 번쯤 비중을 크게 실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적극적인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되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방송, 그리고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김선희 멘토의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현대제철이요. 네, 현대제철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이거를 네. 산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언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2011년이지 싶어요. 2011년이요? 네. 예, 13만 8천 원 이래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그때 15만 원대까지 가고 이래가지고, 네. 뭐좀 떨어져서 또 올라가겠지 하고 놔두다 보니까 나중에 이래 많이 내려가서, 네. 그냥 놔둬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올라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어머님 2011년에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매수가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13만 8천 원. 13만 8천 원이요? 예. 네. 13만 비중은요? 8천 원에 네. 한 3분의 2 사고, 네. 3분의 2는 9만 2,500원에 사고 이랬거든요. 네. 13만 8천 원에 한 20% 사시고 나머지 또 9만 2,500원에 한 20% 사셨으니까 대략 11만 원대가 매수가시겠네요? 11만 원대 됩니까? 네. 근데 네, 그래서 지금 손실폭이 좀 크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래 들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두 그래갖고 분의- 지금 네. 어떻게 이거를 지금 좀 올라오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걸 좀 문의하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오래 들고 계셨는데 빛을 보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김선희 멘토님 이제 시작이다. 이상노 멘토님 바닥 확인하세요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네. 저희 선상클럽 자주 보고 계세요? 예. 저희 현대제철 김선희 멘토님이 이번에 벌써 두 번째 편입 시도하셔서 현재 6% 넘는 수익률 올리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요새 더 올라와서 예. 이제 그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걸 문의하고 그 싶어요. 처방법 김선희 멘토님께서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세요.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어머니가 수익이 나려면 12만 원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12만 원이요. 12만 원부터 하더라도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만으로 따지면 3년 동안 빠진 거예요. 예. 맞죠? 자, 3년 중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13년 중반부터 해서 이제 1년 동안 상승 분위기를 탔습니다. 예. 그럼 2년 남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2년 더 오를까요? 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되냐면 예. 제가 혹시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네, 제가 흐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최근 2011년 고점 포인트부터 해서 추세가 한 2년 동안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승 분위기를 탔어요. 예.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 포인트 자체에 굉장히 조금 글로벌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급락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유럽 위기 때문이었어요. 예.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소비 심리 안 좋다 하면서 빠졌는데 작년 중순부터 해서 현대제철이 한 번씩 대형주 위주로 급등을 한 이후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인데 요 포인트에서 보자면 계속 제가 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선을 기점으로 제가 왜 라인을 위로 올려버렸냐 말씀드려보자면 주봉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너무 보시기 불편하니까. 바닥 포인트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대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앞으로는요. 요 포인트에서 만들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주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로서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속 주가는 천천히 상승을 하는데 예. 제가 1차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사실 8만 원을 잡았지만 사실 9만 원까지 문제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예. 10만 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사실. 대신에 좀 장기적 연말까지 10만 원 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왜 올해 실적이 굉장히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왜 또 내년 한 2월쯤 되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1월이나 2월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또 다시 1, 2분기 때 안 좋았던 흐름들을 또 같이 맞아주면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았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또 다시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작년 위기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괜찮을 것이다 하면서 한번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게 아마 내년 초쯤에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 그럼 초에요. 또, 네, 조정이 또 나왔다가 다시 또 한 8만 원까지 밀렸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제 보시면 연말까지 이 종목은 계속 올라가요. 현대제철은. 예.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연말까지 올라갔다가 내년도에 한 번 더 조정 거치고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참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년을 지금부터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예. 대신에 어머니께서 하셔야 될 일은 종목이 흔들리더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요. 예. 네, 서울경제 쪽에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꼭 좀 받아주시고 상담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때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셨죠? 예. 네. 네. 어머니 오래 들고 계신 만큼 저희가 자세한 처방 내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이 끝난 후 전화 꼭 드릴 테니까요. 전화 꼭 받아보시고 상담 이어가 보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시청자를 끝으로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